네, 안녕하세요. 엄명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홀랜드 카드놀이에 대해서 같이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사실은 필답지로 이 성격검사 혹은 흥미검사를 하는 것은 그만큼 좀 어려운 면이 없잖아 있죠. 앞서 말씀드렸지만 아이들에게 제일 좋은 것은 이 카드놀이를 통해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그래야 아이들이 좀 더 흥미를 더 느끼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같이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서서 영상을 이미 보셨습니다. 그 학교 현장에서 홀랜드 카드를 가지고 만들었던 그 영상들을 보셨을 텐데요. 어떤 원리와 또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또 무엇을 또 알아야 되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홀랜드 카드 게임은요, 목적은 홀랜드 직업 탐색 카드 게임을 통해 리아색 유형과 자신의 흥미 유형을 이해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홀랜드 카드 게임은 가장 많은 카드를 모은 사람이 이기는 게임이고요. 기본적으로 숫자가 높은 카드가 숫자가 낮은 카드를 이기게 되지만 그 이전에 리더가 공개하는 카드의 색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게임 준비는 카드를 섞은 뒤 그 참가자의 수에 따라 카드를 나눠줬죠. 카드를 나눌 때는 한 장씩 돌아가며 나눠줍니다. 4명일 때 18장, 5명이 14장, 72장 중 남는 2장은 게임에서 제외됩니다. 공개하지 않습니다. 6명이 12장. 카드 내용을 살펴보면 홀랜드 유형 질문 2문항과 그 다음에 카드의 색상, 카드의 숫자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다 있죠. 게임 방법은요, 게임은 리더가 먼저 시작을 합니다. 자신의 손에 든 카드를 사용합니다. 리더가 공개하는 카드의 색상이 해당 순서의 기준 색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누가 먼저 오픈을 하느냐가 사실은 되게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리더를 기준으로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며 해당 색상의 카드를 공개하게 합니다. 반드시 해당 색상을 공개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 아무 색이나 공개되는데, 이때 중요한 것은 숫자가 웬만하면 낮은 걸 내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처음에 패를 잘 섞어서 돌려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모든 참가자 카드를 공개하였다면 이제 카드의 숫자를 확인합니다. 가장 높은 숫자를 공개한 사람이 모든 카드를 가져가야 되는데, 이때도 색상도 기준과 일치해야 되겠죠. 그래서 모든 카드를 가져간 참가자가 기준이 되어 자신의 카드를 공개하고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이제 진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우선할 것이 리더가 공개하는 카드의 색상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모든 참가자가 공개한 뒤 숫자로 판단합니다. 숫자가 아무리 크더라도 리더가 먼저 제시한 색상의 카드가 아니면 이길 수 없는 게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점점 보시면은 이 첫 번째 게임이 끝난 두 번째 게임을 시작합니다. 자신이 첫 번째 게임에서 가져온 카드가 섞이지 않도록 한쪽에 잘 두고 첫 번째 게임과 같은 방법으로 게임을 진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게임과 두 번째 게임에서 가져온 카드의 수의 합이 가장 많은 사람이 승리하는 게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4, 2, 5, 8, 10 이런 것들이 사실 숫자의 합이 되겠고요. 그 보시면은 작은 이제 그런 글자들이 있는데, 그 글자들은 우리가 심리검사지에서 나와 있는 문항을 그대로 카드 앞면에 심어 놓은 것입니다. 따라서 보시면은 이제 홀랜드 코드까지 같이 함께 있죠.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숫자의 합을 두 번 동안 해서 숫자의 합이 가장 높은 친구가 이기는 게임이 되는데, 저는 가장 많이 모은 친구들은 이제 심리 검사를 이 카드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카드를 좀 72장을 가지고 자기한테 맞는 것은 위로 향하게끔 하고 맞지 않는 것은 아래로 향하게 합니다. 그래서 모든 카드에는 두 가지 질문 형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예를 들어서 나는 뭐 솔직하다, 혹은 경영자 이렇게 나왔을 때 솔직하다, 경영자 어떤 게 더 맞나요? 솔직하다 위로 놓는 것이죠. 근데 그 솔직하다는 문항은 리아색 코드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카드를 하나씩 다 분류를 하다 보면은 자기 자신에게 가장 높은 리아색 코드, 3코드 혹은 2코드가 다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코드 나온 걸 가지고 매뉴얼에는 그 코드에 따른 각각의 설명들을 보고 확인만 하시면은 사실은 이미 심리검사가 끝난 거나 다름이 없겠죠. 그래서 자신이 가져온 카드 위에 문항을 읽고 자신이 해당된다고 생각하는 문항과 옆에 알파벳이 잘 보일 수 있게 정리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갖고 왔어요. 근데 말이 적으면 고집이 세다. R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 전기 고장이 잘 날 경우 잘 고칠 수 있다. R이죠? 그럼 색상이 다르더라도 같이 위에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문항을 다른 색깔로 다 구분을 시켜 놓은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을 이제 카드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려면 기본적으로 리아색에 대한 이해를 좀 하셔야겠죠. 먼저 현실형은요, 손재주, 마지막 현장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죠.
손재주가 있고 기계나 컴퓨터를 잘 다루는 친구들이죠. 그래서 게임 활동, 신체 활동을 선호합니다. 이들은 직업을 선택할 때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성취나 금전입니다. 지적인 탐구라든지 신뢰 활동이 썩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스스로 이들이 자기 자신을 평가하기로는요, 사교적 재능보다는 손재능, 기계적 소질이 더 평가를 합니다. 반면에 타인들은 이들을 어떻게 보냐면 겸손하고 솔직하고 다소 독단적인 경향이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선호 활동은 기계나 도구, 장비 등을 조작하고요. 적성은 기계적, 기술적 능력 상대 선호합니다. 성격은 현실적인 신중한 성격을 상대를 원하고요. 회피 활동은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되게 추구한다는 것을 좀 보시면 아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I인 탐구형들은요. 이들의 가장 핵심 키워드는 관찰과 논리 분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들은 직업을 선택할 때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성취와 금전보다는 신뢰 활동과 지식 추구, 내면에서 뭔가 지적인 활동을 추구하는 것을 훨씬 더 추구한다는 걸 좀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들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평가하기는 대인관계보다는 학습적 재능이 있다고 보고, 타인들은 이들을 볼 때는 내성적이고 지적이고 분석적인 사람이다. 그래서 이들이 가장 싫어하는 건 설득하는 영업활동 상대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또 보시면은 이제 예술형인데요. 예술형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창조와 변화와 자유입니다. 앞에 다 있죠. 창조, 변화, 자유, 독립. 그래서 이들의 직업을 선택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는 자율성과 변화와 여유이겠죠. 그래서 이들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평가하기는 혁신적 직접적인 재능이 있다는 거예요. 사무적인 재능보다는. 반면 타인들이 이들을 평가할 때는요, 유별나고 혼란스러워 예민하지 약간 창조적인 사람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들이 선호하는 활동들은 문학, 음악, 예술 계통이죠. 그래서 성격은 경험에 대해서 아주 개방적인 성격이 많이 있고요. 회피 활동은 틀에 박힌 일이나 규칙은 이렇게 좀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다음 보시면 이제 사회형들인데요. 이들은 함께, 협력, 타인의 문제, 다른 사람의 성장 이런 것들을 상당히 선호하는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은 변화지향적이고 봉사하는 걸 상당히 선호하는 친구들입니다. 따라서 이들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평가하기는 기계적인 어떤 재능보다는 대인관계적 소질이 있다고 평가를 하고요. 타인들이 이들을 볼 때는 이해심이 많고 사교적인 동정심이 많고 이타심이 많다고 봅니다. 이들이 주로 선호하는 것은 상담, 교육봉사활동 상당히 선호하죠. 회피활동으로는 기계적이고 뭔가 기계를 만지고 이런 거 상당히 싫어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 보시는 진취형, 또 기업가형이라도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기업가형, 리더십, 조직, 사회적 인정, 자신감, 야심 이런 것들이 사실 이들의 키워드인데요. 이들은 영향력을 발휘하고 보수나 어떤 그 사회적 인정 이런 것들을 상당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따라서 스스로 자기 자신을 평가하기로는 과학적인 능력보다는 설득력, 영업 능력이 있다고 좀 판단을 하고요. 타인들이 이들을 볼 때는 열정적이고 외향적인 모험식이지만 야심이 있다고 판단을 좀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주로 선호하는 것은 이 설득하고 지시하고 지도하는 걸 되게 추구하죠. 반면에 좀 회피하는 것은 약간 추상적인 주제, 과학적인 거 이런 것들을 이렇게 썩 좋아하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관습형인데요. 이들도 마찬가지로 약간 이제 엔터프라이즈적인 기업가형이 약간 비슷함이 있는데 리더십과 조직의 목적, 특히 명예, 권위 이런 거 상당히 중요하게 여기는데 마찬가지로 영향력을 발휘한다든지 성취, 금전. 그래서 이들은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바로 실무입니다. 실무 능력. 그래서 보통 보면은 이 관습형 친구들은 예술적 재능보다는 비즈니스 실무력에 있다 본인 스스로 평가를 하는가 반면에 타인들은 이들을 평가하기를 안정을 추구하고 규율적이고 유능한 사람으로 평가를 합니다. 따라서 이들은 명확하지 않은 모호한 과제를 상당히 선호하지 않고요. 또 불규칙한 일정을 상당히 선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걸 좀 반복하는 것들을 선호하죠. 따라서 이제 이런 내용들을 좀 리아색의 이론을 좀 이해를 하고 계시면은 실제 이제 아이들이 카드 놀이를 활동을 할 때 이 친구에 나오는 그 코드, 스트리 코드, 투 코드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코드를 갖고 학생들을 좀 지도하시는 데 좀 유용하십니다. 따라서 이제 이 6가지 리아색 코드를 가지고 일관성이 있냐 없느냐 이것들을 좀 판단해 줄 필요가 있는데 잠깐의 팁을 드리면 보통 이제 육각형이라 얘기하는 이 리아색 코드가 리아색이라 할 때 보통 이 알파벳 코드가 옆에 붙어 있는 것끼리 나올 경우에 우리가 일관성이 있다 보통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약간 좀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리아색에서 A와 C는 좀 떨어져 있죠. 그래서 A와 C가 같이 나온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1대1로 면담을 하다 보면은 이 친구 심각한 이런 자기 고민에 있는 친구가 많습니다. 이 친구 본래 기질은 되게 예술적 재능인데 엄마 아버지가 보니까 공무원이세요. 그러니까 아이를 계속 신념을 주입시킨 거죠. 너는 공무원 하는 게 좋겠다. 계속 주입을 시키다 보니까 이 친구가 자기도 모르게 그냥 계속 C와 관련된 모양들 체크를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번아웃이 되는 것인데 그런 경우는 이제 아이들을 좀 집중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팁을 하나 드리고요. 이 활동 한번 해보실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